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연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사업소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일반에게 세출 예산 현액은 1,429억 5,850만 5,430원으로 지출액은 1,133억 9,768만 6,590원, 이월액은 243억 865만 6,770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2,601만 3,193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2,614만 8,877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하게 세입 예산 현액은 41억 3,382만 3천원으로 이에 대한 세출 지출액은 110만 140원, 집행잔액은 41억 3,272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의 2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생태도시 사업소의 명시 2월액은 22건에 77억 4,600만 9,320원입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사고 2월액은 13건에 37억 3만 5,77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생태도시 사업소의 기타 특별회계로는 기후에너지과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110만 1,000원,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110만 530원입니다. 계속해서 48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41억 3,272만 2천원, 징수 결정 및 수납액은 41억 3,272만 2,98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는 시 조직 개편과 관련해 한 건의 예산을 전용하고 99건의 예산을 이체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6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5,947만 5,812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 7,561만 2,122원입니다. 끝으로 71쪽 채권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채권으로 현재액은 8,819만 747원입니다. 이상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의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의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게 2020년 그 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한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좀 그 예산 대비해 볼 때는 그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 남은 그 사유가 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네, 그 사유는 아무래도 집행 잔액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제가 못 들어 다시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 예. 아, 집행 잔액으로 네. 남아 있는 건가요? 예. 근데 뭐 향후에 뭐 내부적으로 좀 이런 그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내부적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이제 그런 회계 결산을 하다 보면은 늘 지적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조금 반납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부적으로 이제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집행을 뭐 충실히 예.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하다가 이제 또 이게 사업 물량이 줄거나 그러면은 뭐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대로 예산이 최대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기획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을 잘 잡아서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해서 그러니까 이제 관행들이 이제 좀 살펴보다 보면은 집행부 내에서도 이제 돈이 모자르다 보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우리가 말해서 좀 더 지나치게 초과해서 이제 그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연말에 그 이제 불용액으로 남는 금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좀 기획을 좀 잡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계속 이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작년도에 그 취약계층 그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거의 이제 그 예산 금액이 한 8천만 원 다 소진을 했더라고요. 네. 올해도 이제 그 취약계층 청정기 지원 사업은 어떻게 뭐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취약계층 공기 청정기 지원 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2018년서부터 해가지고 5개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마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기 청정기는 이제 그 시소유에서 이제 각 시설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이제 올해 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경기도에서 그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말고 이제 맑은 뭐 그 숨터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제가 못 들어가죠. 경기도에서 어떤 게 진행된다고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는데 그 보니까 올해 그 예산에도 그 청정기 지원 사업이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올해 예산에도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11월 예산 세웠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뭐 6월 30일자로 이제 종료가 올해 됩니다. 사업은 올해 6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가 이제 거기 이제 기관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그 말씀이신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시소유에서 이제 기술. 그럼 이후에 이제 관리는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주체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 이제 거기 이제 각 시설에서 유지 관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과장님 했던 사업들 중에 이제 슬레이트 처리랑 이제 개량 지원 사업이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은 다 그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뭐 문제는 없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네, 그게 이제 그 사업이 저희가 이제 총 31동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철거가 29동이고요. 그다음에 지분 개량 사업이 2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진행률이 슬레이트가 이제 노후된 이제 주택들에 대한 개선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의정부에 지금 몇 퍼센트가 지금 진행률 앞으로 남아 있는 진행률 몇 프로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예산이 보니까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인가요? 좌표가 있더라고요. 사업 비용이에요. 올해 본 예산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그 개선 공정률,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의정부 관내. 제가 알기로 한 4, 50% 정도 그냥 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절반 정도요. 네, 그리고 네. 구체적인 건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했던 진행률, 앞으로 남아 있는 네. 앞으로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이게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뭐 취약계층이나 이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이게 이런 장마나 이제 그리고 이제 폭설 경우에는 뭐 지붕이 무너져서 이런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이제 그 대처 그 개선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현장 확인을 해서 좀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좀 관리 감독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기보다는 지금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지난번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운영을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에 조치 결과에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집행 잔액이 제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집행 잔액이 제로니까 최소화가 아니라 너무 잘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9만 원이 이제 반납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조금 9만 원이요? 그 어떤 사업을 말하신 건지? 페이지 수 14쪽인 것 같습니다. 14쪽 90만 원. 14쪽 설명자로 14쪽 중간에 보면 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서 100% 집행률을 올렸고 네. 잔액에도 제로입니다. 네. 그런데 보조금 반납급이 90만 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매칭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네. 요거는 이제 사업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 피해 해가지고 이제 그 멧돼지 관련해서 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사업이 800만 원에서 700만 원, 800만 원 합쳐서 1,500만 원이고요. 울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00% 다 집행됐습니다. 이제 한 가구 해가지고 이제 그게 본인 부담이 이제 40% 있어서 그건 다 집행됐고, 이게 90만 원 집행 잔액은 저희가 멧돼지 그 도비 보조금에서 그 포획 보상금이 10만 원입니다. 그 작년에 그 61마리를 저희가 저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610만 원이 집행됐고 700만 원 중에서 610만 원 집행됐고, 그래서 9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인 있는 잔액을 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멧돼지 갖다 저희가 몇 마리를 포획할지 그거는 뭐 그쵸,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청구해서 옵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줍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매칭 사업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도비로. 저희가 이제 프로포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예. 저희에게 예산을 줬으나 예. 올해는 포획의 실적이 61만 원밖에 안 돼서 90만 원의 그쵸, 예. 반납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700만 원 예산 중에서 610만 원 집행하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 사업 목표는 어땠어요? 이 보고에 보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결산서에 정책 사업 목표에 보면 100% 성공이에요. 네. 그래서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기후예노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 기후 에너지가가 그 보조금이 좀 남았죠, 과장님? 네. 예, 그 좀 남은 사유가 좀 많아요, 과장님. 예. 한 14억 정도.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14억 정도? 저희가 주로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지원,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또 그런 부분에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하고 반도체 사업, 반도체 그 부진으로 인해서 부품 부진으로 인해서 지출이 많이 못 돼서 그 내용이 사고 이율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원인이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국가 경제가 국제 경제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네, 반도체 가격이 아직도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죠? 네, 아직도 예. 안정화는 안 돼서 출고 지연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그 재료라 그럴까요? 아니면 자재 비용도 상당히 상승되어 있고 그러면은 어떻든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지금 정체되는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대한 그 빠른 수급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조금씩은 원활하게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저희는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그리고 뭐 출고가족 지원됨에 따라서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뭐 사업체에다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국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올해 본 예산에 다시 사고 이율로 넘어온 건가요? 14억 네네. 보조금이? 그러면 올해는 이제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 예산과 사고 명시월 플러스 또 본 예산에 또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은 지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시에서 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 의식은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됐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과장님, 그 작년도에 그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뭐 집행률이 한 85.1%, 네. 남은 금액이 또 한 77,700만 원 정도 남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다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부품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같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면 여기 것처럼 이제 전기차와 LPG차 그 자동차 부품 또 내부에 예, 이제 예. 그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은 네. 제한 사항이 있었다. 뭐 그렇게 이제 네네.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것도 뭐 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국제적인 뭐 정세, 국내 경제, 국제 경제 문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올해도 진행이 되죠. 네, 한 1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국도랑 네, 12 맞습니다. 이제 매칭 사업으로. 네, 네.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출고된 부분은 정확히 제가 숫자 기억은 못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이게 지원 신청은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긴 하지만 지원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바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출고가 확인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갖고 있는 차를 그때 또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어린이 차량 LPG 차량 사업이 그 진행된 사업이 그 네. 얼마 정도 그 됐습니까, 과장님? 기한이? 처음 기한이? 시작했던 사업이 LPG 지원 차량. 처음 시작 연도요? 예. 시작 연도는 저는 정확히 기억이 그걸 한번 잘 자료를 안 나요.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네. 지금까지 처음 시작했던 대비해서 지출 예산, 지출된 금액이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아마 이제 어린이 차량이니까 아마 어린이집이 유치원 차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지금까지 예. 집행했던 차량 대비 앞으로 남아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어떤 뭐 사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집행 그 차량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한번 정확한 데이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케이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뭐 지금 예산이 한 3억 3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거의 다 이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과장님 간단히 한번 설명. 저희가 이거는 해주시겠습니까?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특별 교부세 2억을 받고 시가 이제 나머지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흥선마을에 보면 주가 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재활용 용품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거점 형식으로 만들고 또 거기서 환경 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가 이제 아파트라든지 단독 주택이 아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분리배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흥선동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신청했던 마을은 실제 단독이 많이 있고 빌라들이 많이 있어서 폐기물이 뭐 곳곳에 배출을 한다든지 또 잘못 배출 또 뭐 섞어서 배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 가까이 밀접해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 또는 재활용품을 리사이클링하여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과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뭐 금액이 적지가 않아서 네. 3억 3천만 원의 그 세부 지출 내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리고 저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요, 작년에 공모 신청해서 8월 달인가 특교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을 거의 설계 단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집행은 많이 못하고 그 돈이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로 이월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월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월된 금액이 거의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전액이면 거의 여기 보니까 2억 4천 정도가 거의 다 이월이 됐네요. 지금 지금 시설비 2월 예산 2억 4,450만 원 맞나요? 2월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네, 돈도 예산은 받았다는 얘기죠? 네, 작년도 특교세도 2월 받고 해서 예. 2022년도에 예산을 받았지만 받았다는 얘기죠? 시간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2023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명시월. 올해 받은 2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명시월 금액이 3억 3천 전액입니다. 아, 전액이 다 네, 명시월로 받았다는 예, 얘기고요. 예.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아니 뭐 지금 사업 작년도 했던 그 사업 지출 내역을 한번 그럼 잘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도 이제 날씨가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아마 장마가 시작됐고 올 여름에 굉장히 이제 폭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전기세 이런 상승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폭염 대비 에너지 그 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천만 원인데 좀 이거 증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좀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복지 예산 치고 이 어떻습니까? 부분은 저희 의지야 뭐 많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수요라든지 조금씩은 늘려서 나가긴 하는데 이게 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뭐 증액 요청은 하지만 그 금액이 다 받아들여지거나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복지 지원이 좀 더 에너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은 뭐 집행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 집행이 다 되는 얘기는 아직 또 필요 수요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예, 우리가 예. 판단해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너무 이제 미미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본 예산, 그러니까 뭐 도비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충당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과 좀 협업을 해서 그 좀 올해 본 예산에 좀 더 증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요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그 가정에 그래서 올해 뭐 예상 집행은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많은 가구 수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아마 그 가구 수를 한번 파악해 보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숫자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한 이게 예,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그렇죠? 정해져 네. 취약계층 중에 주로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지원 대상 사업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거든요. 독거노인인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차상위층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 좀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 차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의 어르신들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26가구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많습니다. 100%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못하신 분들은 이제 차순위로 올해 24년도 사업에 또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뭐 독거노인만 지금 지원 대상이 되는데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내부적으로 그냥 지침으로 독거노인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판단한 거죠. 예. 그러면 차상위 계층도 한번 좀 더 확대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예상 금액이 한 2천만 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거는 공격적으로 확대해도 될 것 같거든요. 차상위까지 확대하게 되면 워낙 많아서 사실 이거는 이제 사업은 점차적으로 한번 이제 그래도 한번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시죠. 네, 예, 수요를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일단 뭐
기획으로 집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 금액이 많으면 뭐 도나 아니면 국도 예산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 늘 현장에서 탄소 중립에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사업이 있어요. 네. 사업에 보면 총 예산이 6억 183만 2천 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이 2억 3,248만 6,317원, 잔액이 3억 5,627만 8,2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868만 4,200원이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말씀하시는 건가요? 17쪽에? 네, 17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예. 지금 여기에 보면 녹색 성장 추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거는 이제 사업 사무관리비라든지 또는 여비 이런 부분에 업무 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이 녹색 성장 추진의 일부가 있고요. 또 폐기물 부분에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저희 뭐 정수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을 통해서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 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대한 수립이 용역 사업으로 명시돼 가지고 올해 이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1월에 이제 다 저희가 종료를 했고 용역 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이나 탄소 중립 실천 커뮤니티 조성 사업, 아까 김재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해당하는 사업인데 일부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용역 수립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 이런 부분은 명시돼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사업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산이요? 예산은 여기에는 지금 다양하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다 그 매칭 사업을 저희가 네. 요구해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내려옵니까? 매칭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 자료를 내지만 조사 자료 근거해서 그대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요청을 해도 필요에 의해서 전체 예산 규모 대비해 가지고 국가나 도에서는 그 부분을 금액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비율대로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산은 6억을 받았어요. 예. 집행은 2억 얼마를 했고 네. 잔액은 3억 얼마가 남았고 네. 거기에 보조금 반납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받았기에 네. 집행은 2억밖에 안 했고 잔액은 3억이 남았고 거기에 보조금을 반납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중에서 지금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3억 3천 금액이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 받은 시기가 사업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8월에 받고 저희가 추경의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작년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에 명시해가지고 2월 해서 저희가 올해 또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예. 5,627만 8,200원이 2월 되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는 네. 여기 보면은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예. 거기에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를 해주셨으면 네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보면 정책 사업 목표가 있어요. 제가 네. 이 여쭤본 이유가 예. 1224쪽의 정책 목표에 보면 달성률이 100%예요. 그럼 이게 맞다고 봅니까? 최대한 저희 목표는 최대한 100%를 집행하는 것을 네. 기조로 하고 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뭐 수급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수립 시기가 늦게 돼가지고 당해년도 내에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월되는 거라 최대한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사유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에 집행 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질문 기록을 해주셨더라면 네. 제가 질문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18쪽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네. 거기에 보면은 보조금 반납금이 또 있죠. 776만 2,415원. 네네. 요거에다가 여기 보니까 낙찰 차액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네. 요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보통 87.745 정도의 보통 하면서 한 15% 정도는 저희가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한 15% 정도가 낙찰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을 설계했을 때 만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설계했는데 1,000만 원이라면 그 1,000만 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입찰에서 투차를 하고 서로가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쟁해서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하겠다. 최저 낙찰된 부분을 이제 저희가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을 잘 집행하셨다 이 말씀이죠. 일어날 수밖에 근데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예,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이에요. 네네. 19쪽에 네.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네네. 여기에 이것도 역시 예산이 전부 다 지금 2월 됐어요. 네네. 사업 착수일이 3월 8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전부 다 2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은요. 사업 착수 시기도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제 체육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체육관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체육관에서 시설에서 이걸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자립 시설을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나중에 또 그렇게 또 전력량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생산한 것을 저희가 다 소진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 대상 시설을 찾는 부분 중에 저희가 이제 정보도서관을 뭐 스포츠센터 또는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올릴 수 있는 데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 구조와 또 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저희가 천공을 하거나 했을 적에 또 방수라든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적으로 설계하면서 검토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사업 대상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올해 사업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잘못하면은 반납하는 사례가 되고 이러니까 네. 사업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다행히 네. 우리 과장님의 지혜로 다음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하진 않았지만 네.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 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제 그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생활 쓰레기 무단 그 투기 감시원 운영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네, 지금 10명이 감시원해서 권역별로 지금 배분돼 있어 그럼 감시 권역별이면은 활동을 지금 10명이면 어떻게 포진이 된 거죠? 이 2명, 뭐 3명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명이면? 예, 예. 지역이 넓은 데는 그 권역별로 저희가 수요 신청을 받아갔고요. 그 예. 10명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지금 배정하고 총 있습니다.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권역별로 어떻게 몇 명 정도가 지금 그 근무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흥성권이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고요. 예. 나머지 3개 권역은 2명씩 두 알고 명씩. 있습니다. 예. 근데 홍성권역은 아무래도 좀 지역이 좀 활동 범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 동별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이제 신고 권역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없어갖고 신청해라 부당 투기 발생되는데 그래서 넷둘둘 이렇게 넷둘둘둘 해서 10명 매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 인건비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억 6천 정도, 1억 한 거의 7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이제 뭐 글쎄- 이게 그러니까 뭐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한다는 게 참 좋은 취지긴 한데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먼 돈이 나가는 건 아닌지 물론 이제 그 이제 이거를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 또 뭐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예산을 볼 때는 과연 그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살림살이가 저희가 의정부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할 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아무래도 감시원이 있다 보면은 저희가 취약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순찰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 뭐 성과가 눈에 확 띄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지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태라 그러죠. 근무의 어떤 상황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이 현장에서 왜냐하면 이걸 현장에서 일일이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일일이 뭐그 집행 공무원들이 따라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예, 이거는 예. 이제 오롯이 이제 재량으로 본인들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투철하게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인데 어떻게 뭐 현장에서 이런 그 근태에 관련된 부분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지적 나온 건 없습니까? 지적된 건 없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권역별로 배정을 해서 권역동 허가안정과에서 그 10분에 대해서는 근태 관리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그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지금 그 생활쓰레기 무기투기 감시원에 대한 운영, 2020년도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예. 근무에 대한 어떤 현황들 이런 것들 지금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이제 그 권역별 허가 안정과 허가과에서 이제 그 집행을 뭐 관리 감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떻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우려 시민들 입장에서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현장에서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그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아무리 그 관리를 해도 전 지나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내 집처럼 아주 정말 깨끗할 정도로가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근데 이번에 그 집행잔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뭐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 남은 게 이제 그 저희가 그 22년도 결산이니까 여기 다리목하고 저희가 본 분야 그래서 두 군데 그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그 신축을 했습니다. 그 계약 그 차액이 낙찰 주로 차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화장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제 관리는 좀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좀 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오더라도 좀 깨끗하게 수시로 좀 확인도 하고 뭐 그 안에 뭐 화장지라든가 이런 상태들도 좀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점검 상태도 좀 확인하셔서 좀 청결하면서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현장 관리 감독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그 여기 항목을 보면요 내부 거래 지출이라고 해서 한 4억 9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뭐에 관련된 금액입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몇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 마지막 항목을 보면요 내부 거래 지출이 있거든요. 4억 9천 65천 원. 예, 요게 아, 요게 그 2월액이 되겠습니다. 2월액. 전년도에서 그 21년도에서 22년도로 2월 된 건데요. 그 저희가 그 소각장 하는 거 예, 광물
광농습 뭐 생물상 조사라든지 미세먼지 살수차, 그다음 대형 폐기물 가연성 용역비 이런 게 해서 4억 9천만 원 정도가 남은 금액이 2월된 금액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2월된 2021년도에 남은 금액이 22년도에 2월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해를 바뀌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21년도에서 22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자원 순환가만 있는 거 채권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예, 자원 예. 순환가에 한 8,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요거는 채권 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요거는 이제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예. 저희 신곡동에 옛날 그 방치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집행 저희가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쓰레기를 불법으로 쌓아놨던 사람들하고 소송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소송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안 낸 그 채권을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채권 그러니까 확보한 금액이 8,800만 원 정도 되는. 그럼 집행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집행 법적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냥 요거는 승소 이제- 판결만 받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요건 징수과에서 수시로 독촉장이나 안내문을 지금 내보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업무 분장에서 이제 벗어난 범위이기 때문에 그럼 징수과에서 뭐 잘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재활용 촉진에서 그 명시월된 사업이 있잖아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이게 그 화장품 리필 상점 시범 사업에 관한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집행식이 미도래여서 명시이월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가 4,1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근데 네. 화장품 리필이 1,500만 원이고요. 네. 그 자동차 구입이 이제 2,600만 원인데 네, 화장품 화장품 리필에 리필을 대해서.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네. 근데 그 신청 업체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뭐 그 상태인데 네. 7월 달 되면 저희가 그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신청을 안 하는 주요 원인이 그 제조사 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업소가 없다 보니까 7월 달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통보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격증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좀 신청하는 업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 7월 달이라는 말씀은 그 다음 달에 이제 예. 그 종료가 됩니다. 예. 그 시범 사업이. 예. 예, 그 말씀은 7월 달에 그것이 종료가 되면 제조사 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것이 좀 완화된다라고 완화될지도 모른다고 하신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거 좀 설명 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가 근데 되는 이제 거죠? 정부에서도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문제점을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하려고 네. 그러는데 아무래도 네. 관리사를 하려면 이제 별도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소가 대부분 중소 업소다 보니까 별도 인력 채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거를 하나 기대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 화장품 회사를 찾아가서 직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어떻게 접촉해 볼까. 최후의 수단은 그것까지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상황을 좀 걱정하는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 화장품 리필 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그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사업장을 꾸리고 제품을 갖다 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거를 소비를 해야 하는데 소비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친환경을 걱정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의정부 시내에도 많아요. 그 수제 화장품을 그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용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서 수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직영하는 그 화장품 회사까지 찾아가면서 억지로 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봅니다. 뭐든지 이 사업이 지속이 가능해야 되고, 또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이 소비로 이루어지고 연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월된 금액 자체는 1,500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한 번 사업이 진행되고 뭐 하면 또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또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내버리기에는 그 이미 들어간 예산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떤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비가 아무래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낭비가 안 되게끔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늦게까지 요즘에 주민 토론회인가요? 거기에 뭐 늦게까지 8회차까지 계속 다니시는 거에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례를 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정일 공훈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뭐 일전에 그 행감 때 얘기했던 그 근해는 안전 그 점검은 다 끝난 거죠, 과장님? 그 근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회전식 근해라 그래야 되나요? 아, 그 경북에서 사고 났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점검은 저희 다 1차적인 점검 다 끝났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 예, 별 문제는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과도 과장님 보면은 좀 보조금 납부 금액이 좀 많이 좀 있죠, 과장님. 요걸 내부적으로 지금 원인 분석은 끝났죠? 검토는요? 지금 저희 도비나 뭐 시도비 보조금 잔액은 580원 정도. 예. 그리고 2020년에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3천 정도. 500. 죄송합니다. 예. 페이지는 예. 좀. 보조금 반납. 예,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3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예. 25페이지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반환금이요? 예. 25페이지 반환금? 보조금 반납금. 그 일반 회계 세출 결산 그 총괄 열람표 보면은 그 보조금 반납금 있죠?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이제 대부분이 추동 무장의 장업 저 행복기를 하면서 남은 그 집행 잔액인가요?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뭐 낙찰 차익은 아니고 뭐 그런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낙찰 차익입니다. 낙찰 차익 금액인가요? 네. 예. 그러면은 무장에 그 공사 들어갔던 업체가 한 곳인가요? 아니면은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나요? 지금 두 군데서 곳이? 들어갔습니다. 예. 양방향으로. 그러면 두 곳이 들어간 하고 낙찰 차익이 1억 3천 정도 되면은 좀 낙찰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과장님. 그걸 한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반납 금액에 대해서 그 남은 금액이 어떤 그 사유가 어떤 사유요? 사유인지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현도 과장님, 그 직동 그 수련원 통나무집 운영이 한 2억 9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혔고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뭐 집행은 잘하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하반기 때부터 이제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운영 비용이 매년 이렇게 좀 드는 그 유지 관리 비용이 드는 겁니까?
시민들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통나무집 운영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에서. 못했는데도 지금 그 운영 비용이 한 3억 정도가 집행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건 이제 전출금으로 해서요. 기본적인 이제 인력에 대한 비용이 소요 비용.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용을 안 했는데도 매년 그 유지관리 보수 비용으로 드는 비용들이 한 요 정도가 그리고 이제 통나무집을 보수를 했었죠. 그거는 이제 그 투자사업가에서 예. 그쪽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리모델링 금액이고 이거는 이제 그 순수하게 이제 인건비, 운영 비용, 예. 인건비 운영 비용이었던 거고. 그럼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다 인건비인가요, 과장님? 거의 다 인건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그 지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천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됐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럼 이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시민분들이 사용을 하면은 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운영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 판단을 하십니까? 네,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다 보니까 그 운영을 안 해도 인력을 뭐 해고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인력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일단 운영은 안 할 때는 기본적인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른 업무에 이제 종사하고 있다가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운영은 안 해서 안 나가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대략 그러면 과장님 몇 명 정도가 지금 그 운영 관리하는데 관리인들이 몇 명 정도 지금 있나요? 현장에 인력 운영 인원들이? 19페이지. 지금 거기 그 통나무집 관련해서 그 일반직 1명하고 기타 이제 직렬 야간 근무하거나 이런 사람들에서 3명에서 한 4명 정도가 통나무집 운영으로 지금 인력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4명인데 2억 9천이면은 그 상당히 좀 지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말고도 좀 다른 지출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그죠, 과장님? 예, 일반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인건비가 다는 아니고요. 예. 예. 그것도 그건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도에 통나무집 그 운영을 그 세부 지출 내역 예, 지출이 지출 내역, 어떤지 예. 그거 확인해 보면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 일단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좀 추가 지출된 부분들,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도 다른 아마 지출 내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무래도 의정부가 좀 아까도 이제 타학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활용을 이제 하시나요? 지금 올해 어떻습니까?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내부 이제 리모델링 이제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투자사업가에서 진행을 한 상태고 거기 집기류라든가 이런 게 이제야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제 시설 점검 다시 하고 그리고 나면은 하반기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통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제 자율동 생태공원도 이제 조성이 되면은 뭐 거기도 좀 활용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시더라고 일반 시민분들은 전혀. 아시는 분들만 아셔서 그냥 활용을 하고 계시는 이런 모양새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을 그동안 이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공원가 내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 내에서도 일단 하청 용역 업체만 이렇게 오롯이 맡기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네나 손김 이런 그 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손가락이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끄럼틀에서 요즘에는 없지만은 그 여름에 이제 굉장히 데워지는데 미끄럼틀에 그 철판 미끄럼틀은 이제 거의 없죠 이제는. 예, 거의 없는 걸로 예, 파악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여름에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작은 거지만 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현장 내에서 공원 내 어떤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쾌적하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도 두 번째는 친환경 이런 소재들이 좀 들어오나요? 어떻습니까? 놀이시설에 관련된 아이들이 만지고 뭐 입에 넣고 그런 상황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설치하면서 그 어린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소재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다 검증된 이런 제품으로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질에 관련된 부분들도 단가를 뭐 낮춰서 싼 걸로 하지 말고요. 친환경 기왕이면 뭐 좋은 그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친환경 관련된 그 재질로 좀 전환해서 뭐 인증 마크나 이런 것에 놀이시설에다가 붙여놔서 젊은 엄마들이 볼 때도 아 여기가 안전하구나라고 이런 것들도 좀 인식시켜주면은 좀 의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제품 선정지 선정할 때 이제 가급적이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의 맨 끝에 추동근린공원 무장애길 조성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이 30억의 예산인데 사고 2월 예산이 2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이 24년 4월 10일이 용역 완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사고 이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지금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완공인데 보조금이 또 반납이 됐어요. 1억 2,964만 2,020원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동 무장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0억 그 도비 보조금을 교부금을 받은 이런 사항인데요. 네. 그 용역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이제 용역이 올해 이제 4월에 용역이 끝나다 보니까 그 용역비를 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27억이 이제 실제 사업에 투자되는 이게 이제 공사비인 거죠. 예, 공사비가 이제 2월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1단계 용역비의 일부가 이렇게 남은 사항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이제 전체 구간을 추동에 대한 이제 지금 저희가 편의상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1, 2단계 전체 다 용역을 준 거고요. 설계 용역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차액인 거고 실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공사비가 27억이 2월이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차액이고요. 전체 금액에서 용역비 빼고 네. 공사비 빼고 그다음에 1억 2,962만 2,020원은 보조금 반납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네, 이해 갔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갔는데 왜 보조금이 남았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건비 문제예요. 지금 공원가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을 좀 충족해 달라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그 종사자들, 직원들 분들, 공공 근로자들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초과 근무 수당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5쪽에 6번째 줄입니다. 이거 초과 근무 수당은 저희 공무직 근로자가 지금 9분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제 초과 근무 네. 수당이 그 남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초과 근무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제 주 40시간 네. 일하는 이제 그 인력 규제 때문에. 예, 규제 때문에 그거는 네. 이제 더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분들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9명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또 힘도 들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감사한 거는 호원동하고 그 장암동 넘어가는 길에 꽃이 옛날에 분위기보다 확 바뀌었어요. 노란 꽃이 폈더라고요. 교량에 네, 교량에. 그건 녹지살림과에서 설치한. 네. 녹지살림감입니까?
네, 아주 변화된 걸 보고 뭔가가 좀 획기적인 발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느껴봤습니다. 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 산림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 산림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진 녹지 산림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녹지산림과도 작년도 본 예산이 한 86억 정도 되죠, 과장님? 예, 뭐 기타 뭐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근데 한 10% 정도 한 보조금 반납이 한 8,100만 원 정도가 이제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뭐 또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 한 5,5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성으로 이제 우리 시가소에 한 1,500 정도는 시가소 이제 식비로 이렇게 경량비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한 그 정도 이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후적인 일단 뭐 요소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 어떻든 매년도에 비는 오니까 비가 뭐 전혀 안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좀 미리 좀 기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후에는. 기울는 게 예측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 이게 반납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비단 녹지 산림가뿐만 아니라 생태도시 사업소가 지금 반납금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그래서 이거 소장님께서도 좀 계시니까 좀 이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각 과장님과 각 부서별 실무자들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보조금 반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볼륨이 가장 높은 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생태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략 한 90억 정도 된 사업에 지금 보조금이 대략 한 17억 정도 지금 반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이후에 좀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서 최대한 반납금을 줄일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질의가 계속해서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초하류 식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집행은 잘 됐어요. 보니까 작년도에 한 9,800만 원 뭐 예산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남은 금액이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이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초하류 구입 재료비 그것도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 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건 이미 처음 근로계약할 때 기간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불 감시원이라고 진화돼도 기간제에 포함이거든요. 우리 기간제가 이제 106명인데 거기에 55명이 이제 산불 쪽에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남는 금액이 이제 통계치가 비가 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예, 일비로 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비로 어느 정도 이게 하루 일당 금액이 얼마? 한 5만 원 정도 되나요? 86,40원입니다. 86,40원. 예. 그러면은 이게 최저임금 정도 기준치에 부합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까지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근로기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최저임금이 네. 맞는지.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산불 예방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한 6억 정도 예산을 드렸고 제가 행감 때도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좀 선진적으로 지금 이제 드론에 대한 운영도 지금 올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작년에도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드론하고 이제 열 화상 감시 카메라가 지금 우리가 시급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열 화상 감시 CCTV하고 드론은 다음 연도에는 필히 우리가 예상에 반영해가지고 좀 선진적으로 우리가
한수입의 선진 수구도시인데 이렇게 뒤처질 거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저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예산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지금 장비 구입의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금 소요 예산을 장비는 열화상 CCTV는 한 대당 한 1억 정도 되고요. 2억 정도. 예, 드론은 뭐 그 드론 자체보다도 드론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인력 자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경험 축적 뭐 그런 쪽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이것도 한번 연동을 해서 예. 그 대부분의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받고 있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지산림과도 뭐 그렇게 한번 연동해 보는 예, 건 어떨지. 꼭 필요하고요. 우리 예, 벤치마킹을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랑.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이미 대부분 직원들이 드론 자격증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연계되는 부분들을 한번 연동을 해서 예. 녹지산림과도 뭐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뭐 현장에서 왜냐하면 인력 인원들도 있지만 현장에 없을 때는 또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또 현장 드론을 예, 날릴 수 그렇습니다. 있는 기술도 예.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예, 예. 검토해 보시죠. 그럼 아까 열화상 장비 같은 경우는 그 드론에 탑재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은 열화상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계가 8시까지는 그 산불 대기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백이 생겨요. 그걸 공백 기간을 대체하는 게 이제 열화상 CCTV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군대 같은 경우는 GOP나 GP 같은 데 TOD 같은 게 있거든요. 열화상 장비가.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산을 장비해서 지금 한 대가 2억이지만은 우리 그 천보산이라든가 도봉산 수락산에 그 무인 그 TOD처럼 열화상 장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 구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네. 지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군부대에서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군부대 같은 경우 이런 게 선진적으로 일단 공격적으로 일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민간에 저희가 투입하면 충분히 어떤 그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어떻든 우리 그 감시원분들이 계시지만 밤에는 뭐 활동할 수 있는 게 제한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요 목지점에다가 이런 열화상 장비를 구축해서 군부대처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하여튼 어떤 장비가 제가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CCTV나 열화상 CCTV나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부류의 그런 장비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도 현대화적인 그 산불 감시 체계를 예, 구축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예, 예. 얘기하면은 전방 같은데 GOP 같은 경우에 TOD가 있어서 적지가 올 때 이제 열화상 장비에서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제가 전방에 없어가지고 그때 뭐 말씀하시. 어떤 그 부분들 한번 우리 그 뭐 팀장님들이나 군부대 갔다 온 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림병 해충 방지단이 있죠. 예, 방지원이 5명 있고요. 예찰원이 5명, 한 10명 정도, 이것도 페트롤 해가지고 15명 정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그 금액이 보니까 한 7,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한 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산림병 해충 방제가 의정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산이 소나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이 뭐 나무 재선 충병이라든가 예. 솔잎 혹파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관내에 좀 이런 그 해충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을 좀 그러니까 하고 방지원 5명, 예찰원이 5명이 순찰을 해가지고 어떤 병에 취약한 어떤 나무들이나 이런 더 번지지 않게 그런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예, 예. 그 의정부 주변으로 해서 이런 해충 방제, 뭐 나무 재선 충병이라든가 솔잎 호파리가 발생했던 건수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한 7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좀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근데 이거는 다 써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남은 좀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것도 뭐 조금씩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업하다 보면은 우리 집행 잔액도 있고 입찰 차익도 있고 어떤 물건 사다 보면은 당초 예상보다 싸게 이제 구입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에서 15%는 남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무조건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최대한 오차 범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 잡아서 네네. 그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 말씀한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좀 그 처음부터 그 당초 계획을 예산을 잘 잡아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소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런 산림병 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이게 남아서는 안 되는 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딘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 내년도에
올해도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집행장애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산림병 해충 여기 지금 집행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그 산림병 해충방제 지금 7,450만 12,000원이 그 총 그 지출 세부 내역이죠. 세부 내역이랑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금액 709만 370원이 남은 이 금액에 대한 집행 이유를 좀 지출 내역을 좀 명시적으로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자료로 좀 요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늘 현장에서 지금 사업들이 워낙 그 녹지 산림 건이 많기 때문에 뭐 현장 일들이 굉장히 바쁘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대규모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은 정암 수목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기반 정비가 마무리됐고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여건이고 그 추진할 수 있는 그 현장 마무리도 마무리 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이 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뭐 두 곳, 장암 수목원이나 뭐 자일당 생태공원 이렇게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청 용역처에만 일일이 맡기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뭐 과장님이와 팀장님들 실무자분들께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하면 현장에서 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조금 이제 제가 이번에 예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소장님 제가 이제 제 의견이 이게 보조 전체 예산을 받았을 때 이게 국비인지 또 도비인지 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를 알아보려면 다시 또 저희가 다른 자료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여기에 기록이 되면 한눈에 딱 금방 볼 수 있겠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지금 많거든요. 집행 잔액은 우리가 이월에서 쓴다 그러지만 보조금 반납이 작은 예산이 촘촘히 많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게 보조금 반납은 국비는 얼마, 경기도에서는 얼마, 또 시비에서는 얼마라고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심사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조금이 다 질문이 다 궁금하지만 유아숲 교육 운영 위탁에서 지금 679만 9,860원이 지금 보조금이 반납됐고 집행 잔액이 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679만 원이면 지금 인건비가 세 사람이 넘게 인건비면 지금 여기에 교육 위탁 운영에서 3명의 인건비가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어디 혜택으로 가냐면 산림청에서 예산이 나올 때 완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현재 인력이 부족하고 받고 싶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집행이 남아야 되는가, 이게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요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자에 거의 뭐 10분의 1도 못 들어주는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인력이 많이 남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수목원 팀장 이용규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녹지산림과장이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 만약에 1억 원이면 1억 원을 입찰 공고 나가고 나서 산림법인, 교육법인에서 이제 입찰 공고에 대한 이제 그 가격 입찰을 이제 투차를 하게 됩니다. 투차하면 이제 보통 계약 낙찰 가액에 따라서 뭐 87.74% 내 범위 내에서 이제 낙찰을 받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하셔서 저희도 내부 검토 과정 이제 계약하고 나서 남은 10%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산림 교육 법인하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저희가 뭐 교육을 기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수업을 더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걸 맞춰서 이제 뭘 더 해드린다 하는데 최대한 이제 집행하겠다고 해서 당초 계약자하고 이제 산림 교육 법인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최대한 이제 저희가 설계 변경이라는 이런 걸 해가지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 혜택을 받고자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79만 원이면 보통 인건비 3명, 4명 정도 되는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 잔액하고 보조금하고 남긴다면 총 얼마냐면은 1,400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1,400이면은 200만 원씩 따지면 7분이거든요. 그럼 이거 낙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10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면 건의사항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용규 팀장님 뭐 하신 말씀?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최대한 네. 심사숙고해서요. 저희가 네. 산림청하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억에서 1,400만 원이 제외되면 1억을 예산을 받은 여러 가지 그 외에 등이 막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지금 쭉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보조금을 반납시키지 않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생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생태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2020년도 보니까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잔액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남아요. 이게 남은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크게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그 기간제 근로자분이 중간에 그냥 그만두시는 바람에 그 인건비 쪽으로 좀 한 5천만 원 이상 지금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공사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잔액이 발생됐던 사항이고요. 제일 큰 부분이 지금 인건비 쪽에서 좀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회계감사의 어떻게 보면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되도록 근로자 현장에 일하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일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중도에 이제 그만두신 일들이 많아서 자꾸 이제 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도록 좀 현장에서 이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이런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도 이제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 그분들의 어떤 안전을 우선으로 조금 그 근무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처음 이제 들어오실 때 저희가 기간제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실 때 어떤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던 분들이 좀 일을 하시면서 뭐 좀 부담을 좀 느끼셨던 거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야전에서 계속 뭐 풀깎기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하절기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노동의 강도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크다 보니까는 중간에 지금 그만두는 사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휴식기라든가 이런 거는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초 작업이나 이제 이런 게 주된 이제 업무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무 강도가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중도에 이제 그만두신 어떤 이직률이랄까요? 그만두는 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지금 작년까지는 60세 이상으로 모집을 했었었고요. 이제 올해는 55세로 좀 낮췄는데
올해도 지금 일단 벌써 그만두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십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인가요? 안 하려고 좀 안 하시죠? 하려고 하죠. 예. 그게 이제 하루에 이것도 일당 근무제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이것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액까지는 좀 뭐 자세히 제가 말씀을 좀 못 예, 드리겠고. 그럼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 작년도에 그 하천 유지 관리로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했던 그 총 그 노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기계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 기계로 들어가기가 좀 많이 제한이 되죠. 기계 장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력이 좀 투입이 어려우면 좀 효율성을 좀 가지고 그 기계가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는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일부 어떤 이제 좀 장비를 이용해서 제초를 하는 데가 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도입 여부는 검토를 좀 해볼 필요 있다고 예, 판단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타 지자체는 뭐 우리와 같은 비탄 하천을 가지고 있는 것 대비해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처음부터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자리를 계속 이제 뭐 우리가 그 고용의 창출은 있겠지만 계속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일들이 많아서 그걸 계속 일을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기계화된 그 장비를 가지고 그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지금은 이제 그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남아 있는 금액이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남아 있는 집행자는 8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이 거의 지금 그 미집행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 소진돼야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 소진이 안 돼서 그 하천 변으로 해서 그 제초 작업이 지금 원래 지금 이제 이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많이 좀 자라 있죠. 1차적으로는 했는데 이게 좀 그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계속 좀 자라고 있어서 좀 또 계속 유지 관리는 해야 될 시정입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특히 여름철에 수시로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수풀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악순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바로바로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그 면적이 그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라도 좀 하천변에 있는 그 제초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과장님, 그 생태하천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가 지금 작년에 5억 정도 이제 예산이 잡혔고 집행자는 이제 800만 원 정도. 뭐 예산 집행은 잘 된 것 같습니다. 98% 정도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그 남아 있는 좀 이유가 지금 이월 금액이 좀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금 이제 저희 예산에서 거의 다 이제 집행이 됐고 이제 조금씩 잔액이 이제 발생이 된 상황이라서요. 지금 뭐 어떤 크게 뭐 문제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뭐 낙찰 차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쓸 수 있는 금액들은 과감하게 다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하천가 입장에서는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를 작년에 이제 그 지적된 사항들 그 본연이 볼 때는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가로등이 너무 지금 어둡다, 하천변으로. 근데 지금 계속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개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가로등. 예, 올해도 예 지금 청보리 구간 거기에 지금 개선 사업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LED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시민분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가로등보다는 훨씬 더 밝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밤에 특히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천변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밝아서 좋다라는 의견들이 그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오다 보니까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게 저도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천변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룩스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기존의 가로등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사업을 해서 의정부 전체가 가로등 정비 사업은 이건 공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필요성 느끼고 있어서 좀 계속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범죄에 대한 어떤 취약지에 발생할 수 있는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 이런 이제 범죄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좀 그 가로등 밝기를 좀 밝혀 놓으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시민분들도 가고 범죄 예방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좀 이 부분을 계속 사업으로 진행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37쪽의 내용이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에 궁금한 것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308만 8,200원.
설명 주시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하천 시설물을 이용하시다가 네. 이제 그 좀 다치시는 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방행정협회빈가 이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 보험을 들어놓는데 보험이 그 일단 보험 들어놓고 이제 그 보험사에서 보험을 지급을 하지만 저희 이제 시에서 자부담이 좀 생겨요. 근데 그 자부담을 저희가 500만 원을 예상을 지금 세워놨다가 요번에 지금 그 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 한 200만 원은 지금 그런 사고로 인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많이 발생이 안 될수록 좋은 건데. 그렇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에 뭐 그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적다, 뭐 민원을 넣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네, 순조롭게 잘 처리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인력에 대한 거는 인력이 빠져나가면 다시 재보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보충을 했었었는데, 네.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충원 올해는 아직 충원 가지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일이 아니라 여기에 인력을 좀 하고 싶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원자들은 꽤 있었습니다. 네, 지원자가 많아서 자기는 여기 굉장히 능숙한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직원이 이제 그만둘 경우에 이 노동이라는 게 해봤던 분들이 하지 안 쓰던 근육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직률이 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충원하는 기회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 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태도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해준 결정된 심사 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제출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 예산액은 4,602억 6,588만 2,15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656억 3,608만 3,301원이며 다음 연도 2월액 780억 3,742만 6,442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41억 2,246만 955원이며 집행잔액은 124억 6,991만 1,452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 예산액은 2,619억 3,146만 3,424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32억 9,050만 3,246원이며 다음 연도 2월액은 493억 3,811만 6,5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 2,078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8,206만 2,648원입니다. 다음으로 본위원회에 제출된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251만 4,488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3억 4,481만 7,659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4억 9,117만 8,38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6억 5,615만 3,767원입니다. 본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심사 결과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 공고사항은 총 1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안전교통국 5, 보건소 2건, 맑은물 사업소 1건, 생태도시 사업소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예산 집행을 하여 주도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보존금 반납과 2월 금액,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